혹시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색을 잠깐이라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괜찮겠지, 어제 물을 좀 덜 마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넘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아침마다 늘 보던 색과는 조금 다른 소변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챘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몸은 아프기 전에 먼저 색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특히 소변은 신장과 방광, 그리고 전신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소변색이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꼭 알아두셔야 할 6가지 체크 포인트를 차분하게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겁을 주려는 이야기도 아니고 불안을 키우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이 정도는 나도 한번 돌아봐야겠구나 하고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신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파야만 문제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오고 불편해지고 일상이 깨져야 뭔가 이상하구나 하고 깨닫죠. 하지만 신장과 비뇨기, 계통은 조금 다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일합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과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변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색은 몸이 하루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보고서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를 우리가 거의 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통계적으로도 초기 신장 이상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변의 색, 탁도, 냄새 같은 변화는 아주 이른 단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작은 경고등처럼요. 큰 소리가 나기 전, 엔진이 멈추기 전 조용히 깜빡이는 불빛 말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이 되기 전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의학 용어를 몰라도 하루 한 번 잠깐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신호. 그게 바로 소변색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나는 괜찮을까? 그 질문 하나만 떠올라도 충분합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과연 우리는 그 작은 신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소변 사액에 대한 오해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색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나면 물만 더 마시면 되지. 노란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 말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또 일상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색은 하루 컨디션일 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에 따라 소변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동안 비슷한 색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울리는 작은 알람처럼요. 계속 반복된다면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오해는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신장과 방광은 아주 인내심이 강합니다. 웬만큼 기능이 떨어져도 통증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 하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변색의 변화는 통증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오해는 나이 탓이다 라는 체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속도가 느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이상은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예전과 지금이 분명히 달라졌다면 그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는 이유가 될 수 있어도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검색 한 번으로 아, 이건 괜찮네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하지만 몸은 검색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같은 색이라도 사람마다, 상황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몸의 목소리에서 멀어집니다. 신호는 분명히 오고 있는데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한 가지쯤은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 않았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소변색이 왜 달라지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변색을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변은 피를 걸러낸 결과물입니다. 몸속에서 필요 없는 것, 지금은 과한 것을 물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 것이죠. 그래서 색은 얼마나 진하게 걸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연한 차와 진한 차의 차이처럼요. 먼저 아주 연한 노란색, 거의 투명에 가까운 소변. 이건 보통 수분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계속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필요 이상으로 수분을 내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선명한 노란색,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색입니다. 대체로 정상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평소보다 색이 짙어졌다면 몸이 조금만 더 쉬게 해달라, 물을 조금 더 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호박색에 가까운 색이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탈수뿐 아니라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이 유난히 진하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갈색에 가까운 소변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 근육 손상 물질, 간이나 담도와 관련된 문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고 넘기기보다는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붉거나 분홍빛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 약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 색이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색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 다른 변화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게 핵심입니다. 소변색은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그 질문을 조금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들을 마주했을 때 일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물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나누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벌컥 마시는 물은 몸을 잠깐 적실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외출 전에 한 컵, 잠들기 전이 아닌 저녁 무렵 한 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물이 신장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혹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는 소변색을 비교해 보는 습관입니다. 오늘과 어제, 이번 주와 지난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 다르네 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비교될 때 더 잘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참기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소변을 오래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은 방광과 신장 모두에게 은근한 부담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루지 않고 받아주는 것, 그 자체가 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색을 바꾸는 요인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먹은 음식, 복용 중인 약, 컨디션 변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은 정보가 부족할 때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과 한번 확인해 보자 사이에서 조금 더 후자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병원에 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몸을 탓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소변색은 조금씩 안정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몸이 보내는 조용한 감사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의 중요성을 한 사람의 실제 경험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느껴보겠습니다. 몇 해 전 한 60대 후반의 분이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요즘 소변색이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진한 노란색, 가끔은 갈색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계셨기에 그동안은 그냥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그 정도 변화는 다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검사를 진행했을 때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신장이 꽤 오랫동안 무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아프기 전에 알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말을 하시면서 조금 안도한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을 조금 더 나누어 마셨고 소변색을 가끔 확인했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예전보다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소변색은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 대신 차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큰 증상도 극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호를 조금 일찍 알아챘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기회를 주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번 아주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언제쯤 듣기로 선택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멈춰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변색은 하루 컨디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누적된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며칠 이상 비슷한 색이 계속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속성은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볼 이유가 됩니다. 셋째, 아프지 않아도 몸은 이미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소변색입니다. 넷째, 나이나 피로로 모든 변화를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다섯째, 색 하나만 보지 말고 기간, 패턴, 다른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물 섭취, 참는 습관, 생활 리듬만 바꿔도 몸은 생각보다 잘 반응합니다. 일곱째, 확인해보는 선택은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끔 떠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후로 화장실에서 소변색을 한번 더 바라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늘 조용한 방식으로, 색으로, 리듬으로, 작은 변화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중에서도 소변색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신호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어려운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금만 천천히 바라보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건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겠다. 누군가 한 명은 떠오르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따뜻한 돌봄입니다. 오늘부터는 몸을 의심하기보다는 몸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장은, 방광은 지금까지 묵묵히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몸이 평온하게 하루를 마치길 바랍니다.